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주변에 아직 백신 맞을 차례가 아닌 것 같은데 백신 맞은 분들 꽤 있죠. 네, 요즘에는 또 자녀 백신 신청하는 시스템이 워낙 또 간편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벌써 이제 본인 순서가 아닌데도 맞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제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조금 늦은 지난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달 들어서 속도가 붙으면서 일본을 추월했고 이제는 세계 평균 접종률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7일 하루 동안 국내 1차 접종자는 85만 5,642명으로 첫 접종일 이후 가장 많은 접종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노쇼 백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질 정도로 백신 접종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초기만 해도 아무래도 이 백신의 안전성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런 백신 접종 열기는요, 사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부작용 우려와 물량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빠른 접종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변 접종자들을 통해 백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고 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거나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등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도 접종 의향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백신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3분기에도 이런 높은 접종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내 순서는 언제쯤이 될까 궁금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 이 3분기 접종 일정이 발표됐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3분기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접종 대상은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또 교육, 보육 종사자와 대입 수험생, 50대 장년층, 그리고 40대 이하 연령층인데요. 7월 초에는 이달 예약자 중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받지 못한 60에서 74살 미접종자들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중에 이달 예약 조기 마감으로 접종받지 못한 사람 약 7만 명도 7월 초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습니다. 네, 우선 접종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순서가 돌아오기 전에 미리 접종을 받으려고 자녀 백신 신청하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작용 때문에 좀 백신 맞아도 되냐 이런 의구심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때와 비교하면은 이게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백신 접종 순서가 오지 않은 이들에서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백신 예약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급기야 자녀 백신 예약에 성공한 이들의 꿀팁 전수글 이런 게시글도 커뮤니티에서는 눈에 띕니다. 인터넷에서는 병원 진료 시간 마감이 임박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 노쇼 백신이 많이 나온다. 또 앱 알림이 동시 전송이 아니라 순차 전송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새로 고침만이 답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인 허지웅 씨 같은 경우도 역시 자신의 SNS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올리면서 예약 팁을 소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자녀 백신 꿀팁은 광클만이 답이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진짜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 주변 위탁 의료기관의 자녀 백신을 알려주는 알림톡 기능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자녀 백신 물량이 이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초기 자녀 백신 신청 때처럼 전화 예약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60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카카오와 네이버 앱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죠. 30세 이상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원하는 접종기관에 자녀 백신이 없다면 알림 신청도 가능한데요. 예약 알림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알림을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전과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헷갈리는 정보도 있고 또 반대로 잘못 알려진 정보도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한때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백신 주사를 맞고 증상을 미리 줄이기 위해서 접종 전에 진통제를 먹는 이런 분들까지도 있었는데 네. 이게 다 사실 잘못 알려진 일입니다. 접종 전에 먹었을 때 접종 뒤 이상 반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접종 전 복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 백신에 맞지 않으신 분들 중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상 반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 때문인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반드시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접종 이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접종 기간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 접종하고 한 최소 2일 이상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접종 부위 통증 또 발적 부기,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이런 메스꺼움까지 이런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2, 3일 내에 사라지고 이때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개인 차이가 크다는 점은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 상태 너무 믿지 마시고 잘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접종 후에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정보인가요? 네, 일단 접종 전후에 어떤 특별한 일 하지 말라 이런 의학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접종 뒤에 경증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드물지만 증상을 관찰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 건데요.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또 술을 마실 때 이게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해도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알아차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기간에는 이런 술을 마시거나 격한 운동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백신을 맞은 날은 되도록 충분한 휴식을 집에서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백신 관련 소식으로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정부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요. 지난 4월 백신 휴가를 도입했습니다. 접종 다음 날 의사소견서 없이도 하루에서 이틀의 유급 휴가, 병가 등을 부여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게 정부 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백신 휴가 사용은 권고사항입니다. 정부가 사기업의 백신 휴가 도입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삼성, LG 이런 대기업과 또 중견기업 위주로만 도입이 이뤄졌습니다. 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90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기업 중에 51.1%가 백신 휴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휴가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인력 부족 우려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는 백신 휴가는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역시 원활하게 백신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모두가 더 안전하게 일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